삐걱거리는 낡은 문처럼 여러분의 관절은 오늘 아침에도 소리를 냈습니까? 계단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시나요? 의학계는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6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3바퀴 돌았습니다. 값비싼 약을 먹은 것도 무릎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체에 숨겨진 재생 스위치를 켰을 뿐입니다. 78세 박영희 할머니의 작년 모습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하나 펴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수술을 받은 것도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체 지도에서 잊혀진 길을 다시 열었을 뿐입니다. 저는 40년간 수천 명 이상의 노인성 질환 환자를 치료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태엽시계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계판만 닦아도 시간은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만 내부의 작은 톱니바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멈춰버립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도 이를 증명합니다. 놀랍게도 80대의 근육과 관절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20%까지 재생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적절한 자극이 어디에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게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체에 숨겨진 재생 스위치 4곳을 찾는 방법. 둘째, 하루 단 5분으로 이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비결. 셋째, 80대, 90대에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활기찬 삶을 사는 방법.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분 기적의 움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여러분의 관절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김동곤입니다. 반세기 넘게 인간의 몸과 대화해온 의사이자 연구자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15년 전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55살이었던 저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관절은 쇠못을 박은 듯 아팠고 등은 굽어가고 기억력은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르게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의사로서 참 아이러니했지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정작 제 몸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끝인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 짓던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한의학 전문가는 놀랍게도 95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제 몸을 잠시 살펴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 당신의 몸은 정원과 같아요. 눈에 보이는 꽃만 돌보면 정원은 곧 죽어요. 뿌리와 토양, 물기를 돌봐야 정원이 다시 살아나는 법이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알려주신 인체에 숨겨진 지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달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6달 후에는 20년 전의 체력을 되찾았습니다. 건강은 큰 강과 같습니다. 모두가 큰 강만 신경 쓰지만 실제로는 작은 지류들이 막히면 강물도 마르게 됩니다. 그 소중한 지류들을 발견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저는 동서양 의학을 융합하며 인체의 재생 스위치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서양 의학이 각 부위를 독립적으로 본다면 동양 의학은 몸을 하나의 연결된 풍경으로 봅니다. 그 풍경 속에는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작은 교차로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제 나이에 매주 2번 태백산을 오르고 하루 10시간씩 진료를 보며 주말이면 손주들하고 놀고 합니다. 이건 특별한 유전자 덕분이 아닙니다. 오직 인체에 숨겨진 재생 스위치를 알고 그것을 매일 5분씩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익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포도나무는 싱싱하지만 맛이 얕고 오래된 포도나무일수록 더 깊고 풍부한 포도를 맺습니다. 우리의 몸도 적절한 관리만 해준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활력과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회복력은 오래된 우물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흙으로 막히고 맙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을 길어 올리면 아무리 오래된 우물도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결은 바로 그 우물에서 다시 맑은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한 노화라고 받아들입니다. 무릎 통증? 나이 탓이죠. 기억력 감퇴? 나이 들면 그렇죠. 숨이 차고 기운이 없음?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덫입니다. 옛 속담에 늙은 호랑이도 발톱만은 날카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규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까요?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10년간 직접 실천하여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네 곳에 숨겨진 생명력 원천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기혈의 교차로라 불렀고 서양 의학에서는 자율신경과 면역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위들이 마치 도시의 중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네 곳은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그게 뭐 그리 특별한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부위들이 실은 우리 몸의 작은 우주입니다. 맥박이 뛰고 림프가 흐르고 신경이 모이는 곳, 바로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곳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어? 난 벌써 70이 넘었는걸? 약으로도 안 나아지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을 믿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내일 아침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한 달, 두 달,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제가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한 인체 지도에 숨겨진 보물 4가지 생명력 원천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숨겨진 생명력 원천의 첫 번째, 인체의 두 번째 심장이라 불리는 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생각 없이 걸었던 길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계단 하나가 산처럼 느껴지고 마트 한 바퀴가 마라톤처럼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발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발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에는 놀랍게도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 신경들은 우리 몸 전체의 장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를 반사구라고 부릅니다. 100년 전 미국의 의사 윌리엄 피츠제럴드는 우연한 발견을 했습니다. 환자의 특정 발 부위를 누르자 전혀 다른 신체 부위의 통증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반사요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발은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합니다. 걸을 때마다 발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정맥 속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의 환자 김정호 어르신은 83세 나이에 심한 부종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자신의 다리가 통나무처럼 무겁고 딱딱하다고 호소하셨지요. 김 선생님, 이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밤에는 다리가 불덩이처럼 뜨겁고 아침에는 천근만근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단단한 갑옷처럼 형성되어 있었고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하얗게 불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정원처럼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다음 4가지 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은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소금은 바다의 미네랄을 담고 있어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해남 앞바다에 소금 한 줌을 물에 넣으면 금상첨화죠. 마치 하루 종일 달려온 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듯 30분간의 소금물 족욕은 발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오랜 옛날 신라시대 화랑들도 전투 후 소금물에 발을 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소우주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와 연결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집게 손가락의 관절 부분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특히 발뒤꿈치와 발볼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세요. 이곳이 신장과 소화기관의 반사구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 구멍이 난다는 속담이 있죠? 발바닥도 매일 자극하면 전신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셋째, 발가락 관리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가장 많이 무시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매일 씻은 후에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박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하셨지만 일상의 작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넷째, 적절한 보습과 신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가죽이 갈라지듯 발 피부도 쉽게 갈라집니다. 목욕 후에는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로 발 전체를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집안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바닥이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으세요.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걷는 것은 발의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층을 손상시킵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이 4가지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밤에 다리가 뜨겁고 무거운 증상도 사라졌고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 산책을 가셨다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제2의 심장이자 우리 몸 전체와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2번째 생명력 원천인 겨드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드랑이가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실은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를 생산하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홍콩 중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의 건강은 유방암, 피부질환, 심지어 호흡기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위인 것이죠. 제 환자 이명자 할머니는 70대 중반의 나이에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봄과 가을이면 어김없이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셨지요. 김 선생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이러다 내 몸이 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두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었으며 림프절도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면 강한 향수가 든 데오드란트로 땀샘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마치 창문을 모두 닫아버린 방처럼 독소가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명자 할머니에게 다음 4가지 겨드랑이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강한 화학 성분은 피부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그린티나 알로에 성분이 함유된 순한 비누를 사용하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차가운 바람의 헤어드라이어로 살짝 말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화학성분 대신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성분은 피하세요.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1:2 비율로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가 효과적입니다. 또는 사과 식초를 물에 1:4로 희석해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는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2달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하시며 신기해 했어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체에 숨겨진 지도에서 2곳의 생명력 원천, 발과 겨드랑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2곳, 허벅지 안쪽과 등두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곳에 대퇴동맥이 지나갑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큰 혈관이죠.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는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허벅지 안쪽을 간경이 지나가는 곳으로 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허벅지 안쪽 림프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박영숙 할머니는 밤마다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통기성 좋은 면속옷을 입어 습기가 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나비 자세와 허벅지 열기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앉으신 다음 2 발바닥이 서로 마주 보도록 다리를 접어주세요. 이제 양손으로 발목이나 발을 부드럽게 잡고 상체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이세요. 이때 무릎을 작은 날갯짓 하듯 부드럽게 상하로 움직여주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효과적으로 이완됩니다. 이 동작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가볍게 구부리세요. 그리고 그 구부린 다리의 무릎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눕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안쪽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이 부위의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각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셋째, 코코넛 오일이나 바셀린으로 보습해주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마찰을 줄이는 것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한 달 만에 다리 부종이 줄었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등과 두피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관리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향상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목과 등 위쪽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합니다. 마치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 뇌 기능도 저하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윤명자 할머니는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항상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치매의 시작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등과 두피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로 등을 마사지하듯 씻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 저녁으로 두피 마사지를 5분씩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잠들기 전 5분간 등과 목 마사지로 중추 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체에 숨겨진 지도에서 4곳의 생명력 원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분의 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하세요.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위생만 신경 쓰면 됩니다.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은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에 녹아드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늦은 것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오히려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74세 김호진 할아버지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도 해결했습니다. 82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통증을 크게 줄이고 아직도 지팡이 없이 걷고 있습니다. 해보니 별거 아닌데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하며 아쉬워할 정도로 만족하셨습니다.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첫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과 겨울은 춥고 쓸쓸한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가을이며 설경이 가장 장엄한 때는 겨울이니까요. 나이 들미 두려운 것은 몸과 마음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줄어들면 우리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겨드랑이를 관리하면 몸은 자연히 해독되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고 등과 두피를 관리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네 가지 부위 관리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해보세요.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내일 아침에는 두피를 살짝 마사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기분 좋은 느낌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곧바로 응답할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에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눈 속에서도 꿈틀거리다가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네 가지 생명력 원천을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더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는 계절에 대비한 특별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건강 비결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건강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깊은 그늘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그 지혜와 경험의 건강함을 더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